안녕하세요. 김포에서 사업하는 ABO kum정입니다. 네, 저는 10년차 주부 때 윗집 언니로부터 이 사업을 전달받았습니다. 사업 전달받기 이전에 저는 생필품 몇 가지 주는 소비자였고요. 사업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미 사업은 제품을 파는 거라고 알고 있었고, 또 그 제품을 팔기 위해서는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나야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새로운 만남을 그닥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말주변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나만 좋은 제품을 쓰자 라고 생각을 하고 한 5, 6년 정도 쓰던 시절이었어요. 그때 윗집 언니가 홈미팅을 몇 번이나 권유를 했지만 그냥 저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필요한 제품만 몇 가지 주문하면서 그 언니가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 걸 그냥 제 눈으로 한 번씩 확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간호 공부를 마치고 시간이 조금 여유였을 때 홈미팅에서 이제 눈썹을 그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메이크업을 잘 못했기 때문에 이런 건 배워도 좋겠다 해서 우연히 참석하게 된 자리에서 지금의 박우영 사장님을 만나 뵙게 되었고요. 그분의 밝은 미소와 따뜻한 눈빛에 이끌려서 그분이 안내해 주시는 건강 강의와 사업 설명을 듣게 됩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도 호전되지 않는 야뇨증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관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품을 팔겠지. 그럴 때 필요하면 내가 구매할 수도 있지. 왜냐하면 제가 세제로 아미 제품이 좋다는 그런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영양제 또한 괜찮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갔는데요. 건강 강의를 들었는데 제품 파는 내용은 전혀 없었고요. 제가 처음 들었던 강의에서 우리 아이 야뇨증에 영양소, 특히 칼슘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제품을 꾸준히 먹게 됩니다. 그렇게 3개월 먹고 나서 호전되는 걸 보면서 정말 제품이 탁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제품이면 나도 전달은 할 수 있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제가 사업으로 뛰어들지는 못하고요. 아메이 사업과 한 병행을 하다가 정말 노동의 한계, 노동 수입의 한계를 절실히 느끼면서 아메이 사업이 좀 더 크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메이 사업을 전념하고 있습니다. 자,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평범한 주부였기 때문에 어떤 건강 상식은 조금 있었지만 지식은 그렇게 풍부하지 않고요.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병원을 찾는 그런 주부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제가 뉴트리라이트를 만나고 나서 드는 생각은 병원보다는 예방의학, 그러니까 뭐 감기에 걸려서 콧물약, 기침약, 항생제를 먹는 것보다 걸리지 않게 내가 케어를 해줄 수 있는 건 아미 건강 공부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씩 하게 되어서 제가 이렇게 건강을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건강 공부를 할 거냐면요. 근육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들 왜 아이 지능 지수를 체크하는 IQ 테스트,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감성 지수라고 해서 EQ, 그리고 사회적 지능 지수라고 해서 SQ 들어보셨죠? 그러면 근육 지수는 뭘까요? 네, MQ라고 합니다. 근육의 양과 근력, 그리고 근기능이 좋은 걸 우리는 MQ 지수가 높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오늘 MQ 지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여러분들이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근육이 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네, 근육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골격근이 있고요. 두 번째 평활근이라고 하는 내장근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심근이 있습니다. 자, 골격근 먼저 설명해 드리면 이렇게 우리가 큰 뼈 하나를 그렸습니다. 그러면 뼈와 뼈가 부딪히지 말라고 있는 말랑말랑한 조직을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네, 연골이라고 하고요. 이 뼈와 뼈를 잇는 걸 우리는 인대라고 하고, 이 인대를 감싸고 있는 근육을 우리는 골격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골격근이 좋다는 말은 우리 몸을 지탱할 수 있는 그런 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평활근 같은 경우에는 내장에 붙어 있는 근육이라고 보시면 돼요. 혈관도 평활근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관지가 수축하고 이완하고, 그리고 소화, 흡수될 때 우리 장도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하죠. 그래서 이 평활근 같은 경우에는 아주 건강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요, 우리가 산을 오르거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혈압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심장 박동을 세게 생명 유지 차원에서 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이 혈관의 탄성이 좋지 못하면 간혹 터지기도 합니다. 이게 뇌에서 터지면 뇌출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내가 어디에 부딪혔을 때 멍이 잘 든다거나, 그리고 뭐 이렇게 코피가 자주 난다거나 라고 했을 때는 혈관이 조금 약하다라고 생각하셔서 비타민 C가 연결 조직을 쫀쫀하게 하는데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C와 함께 단백질을 섭취하시면 우리 혈관이 튼튼해지는 그렇게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근은요, 말 그대로 심장에 붙어 있는 근육인데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우심방, 우심실, 자심방, 자심실을 우리를 감싸고 있는 이 근육을 우리는 심장 근육이라고 하는데, 온몸을 온몸으로 뿌려줄 때 여기가 우리가 대동맥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동맥 판막은 아주 두꺼워야 됩니다. 여기가 약하게 되면 심장 펌프질을 할 때 조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활근과 심근은 정말 생명과 이렇게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이 평활근과 심근보다는 골격근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근육질의 그런 바디빌더를 보면 오, 되게 몸이 좋아 라고 생각을 하지, 그 몸이 좋은,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그 바디빌더도 이쪽으로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이 평활근과 심근이 약해져서 그분은 외관상 보여지는 건 괜찮을지 모르나 사실 건강은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평활근, 심근보다는 골격근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제가 조금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 바디코어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건데요. 이 코어는 중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디코어면 우리 몸의 중심이겠죠. 우리 몸의 중심이 되는 코어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가슴 쪽에 있는 여기를 우리는 다월근이라고 하고요. 이 갈비뼈 쪽에 있는 거를 우리는 횡격막근이라고 하고, 여기를 복근이라고 하고, 이 골반에 있는 거를 골반기저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우리는 바디코어라고 하는데요. 이 바디코어가 튼튼하다면 우리 몸을 지탱해 주고 있는 이 근육이 단단하기 때문에 어떨까요? 우리 몸을 좌우로 움직이거나 앉았다 일어서는 게 쉽겠죠. 그리고 뼈와 뼈를 이어주는 이 뼈마디가 다 근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바디코어가 탄탄한 건 되게 뭐랄까 축복받은 일이죠. 그래서 이 바디코어가 조금 무너진 그 연예인들이 김종국과 마동석입니다. 이분들은 이 척추가 무너지거나 아니면 척추가 S자로 이렇게 휘어져 있어가지고 얘를 근육으로 붙잡고 있어야지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이렇게 굽은 할머니 말고요, 이 보찜을 지고 꼿꼿이 걸어가는 할머니들 보면 그분들은 이 바디코어가 되게 탄탄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바디코어도 원래 좋으냐? 그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노화 과정을 거쳐서 이 바디코어가 무너지게 돼서 건강에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는데요. 우리가 근육, 이 바디코어는 이제 하나의 일부분인데요. 이 근육이 감소, 그러니까 근육 양이 감소하든 근기능이 감소하든 근력이 약해지든 이런 것들이 감소하는 것을 우리는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나이 들면 왜 허벅지 다리살이 빠지고 얼굴에 탄력이 좀 떨어지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이 근감소증 같은 경우에 질병 코드로 2016년도에는 미국, 그리고 2018년도에는 일본, 그리고 2021년도는 한국의 질병 코드를 우리가 이렇게 했을 정도로 얘가 이제 질환으로 넘어갔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 근감소증은 몇 세부터 감소하냐면 뼈하고 비슷합니다. 이 30대에 최고 100으로 올렸을 때 30대 이후에 서서히 10년에 뭐 15%씩 그렇게, 그리고 50대 이후에는 10년에 25%까지 이렇게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0대에 우리가 최적의 그 근육량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노후에 건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근육량 같은 경우에는 저축과 예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저축을 하고 많이 예금을 해놓으면 노후가 편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30대에 최고의 근육량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고, 그리고 서서히 감소하도록 우리가 영양을 섭취한다든가 운동을 하다든가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근감소의 그 원인이 우리가 첫 번째로 보는 게 노화거든요. 그래서 근섬유 같은 경우에는 생성을 하고요. 그리고 하루 종일 생성과 소실을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자면서도 생성되기도 하고 소실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좀 어린 이 30대, 40대 같은 경우에는 신진대사가 활발하고 또 영양 섭취가 괜찮다면 이 생성보다는 소실이 큰 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진대사율이 떨어지고 우리가 영양 섭취가 부족하게 되면 생성보다 소실이 큰 그런 쪽으로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면 천하 없어도 이 근육은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여기서도 얘기했듯이 우리 몸을 지탱해 주는 이 척추에 붙어 있는 이 근육을 단단하게 했을 경우에 어떤 걸 예방할 수 있냐면은 우리 그 허리 디스크 있죠.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 척추를 이 허리 근육을 잡아주는 이 바디코어의 근육이 약해서 그 근육이 약해지니까 뼈가 신경을 눌러서 우리가 이제 그 통증을 유발하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허리 디스크가 있다 보니까 운동량이 또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량이 부족하게 되면 또 골다공증까지 또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허리 디스크와 골다공증이 오면서 이 에너지가 간이나 근육에 저장이 많이 돼야 되는데 이 근육량이 적어서 이 에너지를 충분히 근육에 저장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방으로 많이 전환이 돼서 비만까지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근감소로 인해서 올 수 있는 이 질환들은 아주 많은데요. 그 중에서 요즘 마이오카인이라고 해서 근육에서 만들어지는 이 호르몬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호르몬 하면 우리 많이 들었죠. 우리 몸을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체온이나 맥박, 그리고 뭐 그런 혈액의 농도, pH 조절 이런 걸 하잖아요. 그래서 호흡이나 대사나 감각의 모든 걸 조절하는 걸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이 근육 호르몬이 이 전체 우리 몸 호르몬의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 마이오카인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 마이오카인 같은 경우에는 골격계를 기능을 향상시키기도 하고요. 두 번째, 우리 움직임 있죠. 우리의 움직임을 좋게 하기도 하고, 세 번째, 우리 몸의 염증을 감소시키기도 하고요. 네 번째, 체지방 조절을 해서 비만을 예방하기도 하고, 다섯 번째, 인슐린의 기능을 향상시키고요.
6번째 인지 기능도 향상시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종양세포 있죠? 이 종양세포의 그 증식을 좀 낮추는 일을 이 근육 호르몬인 마이오카인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마이오카인을 어떻게 하면 많이 분비되게 할까요? 이게 많이 나오게 되면 우리 바디코어 근감소증을 조금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방안으로 저는 운동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운동도 골격근을 좋게 하는 운동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내장근인 평활근을 좋게 하는 운동이 있는데요. 이 골격근 같은 경우에는 근비대 과부하 운동, 그래서 그 세기라든지 이 반복의 횟수가 아주 많은 그런 고강도 운동을 했을 때 이 골격근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그 근육 성장의 그 원리부터 한번 보면요, 이렇게 알통이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근섬유 다발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근섬유 다발 안에는 근원섬유 다발로 또 이루어져 있는데요. 운동을 하게 되면 이 근원섬유가 운동 강도에 의해서 미세하게 찢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원리가 있는데요. 이 회복을 할 때 한번 우리가 찢어진 그 근육 손상보다 더 많은 근육을 만들어서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근육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터벌 라이딩 같은 게 있죠. 지금 저기 25센트 라이드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그냥 평속을 유지하면서 타는 이 라이딩 같은 경우에는 이 내장근, 심근을 좋게 하는 그런 유산소 운동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인터벌 운동 같은 경우에는 강도를 뭐 한 7, 8단으로 우리가 한 30km를 하다가 다시 6단으로 내려서 한 40km로 다시 달리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 근원섬유를 찢어서 다시 회복하게 되는 건데요. 근데 운동은 운동으로 끝나시면 안 돼요. 이 회복하는 단계에서 이 근원섬유가 찢어진 상태에서 영양소가 풍부해야지만 그게 근육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운동도 좋지만 두 번째 영양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영양 중에서도 근육의 주성분인 이 단백질을 많이 드셔야지만 근섬유가 찢어지고 회복될 때 충분한 근육이 만들어지는데요. 그러면 단백질 얼마나 많이 먹어야 될까요? 네, 성인 기준으로 1kg당 1g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 몸무게의 그람수, 제가 50kg니까 50g을 드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 50g을 어떤 식품으로 섭취할 수 있냐면, 첫 번째 우리가 고기류 있죠. 동물성 단백질, 그리고 뭐 계란,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 콩류, 이런 데 등등등등 해산물 해서 50g을 먹게 되는데, 특히나 많이 먹는 게 동물성 단백질이죠. 하지만 이 단백질은요, 식물성 7, 동물성 3의 비율이 가장 좋은 비율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고기가 9, 식물성 1 이렇게 드시고 계시죠. 저도 아미 건강 공부를 하기 전에는 이렇게 먹었는데, 지금은 그 고기량을 줄이고 식물성 파이토 프로틴을 먹고 있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고기는 단백질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단백질도 있고 지방도 있고 수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총 100g을 소고기를 먹는다고 했을 때 이러한 성분들 중에서 단백질은 15g이고요. 그리고 생체 우리 체내 흡수되는 아미노산, 이거를 우리는 아미노산 스코어라고 하는데 이게 9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50g의 단백질로 채우게 되면 50g, 7, 9, 8, 4, 9, 36, 한 500g 정도를 먹어야지만 450g 정도가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고기로 먹기에는 비용적인 면도 있기도 하지만 사실
나이 드신 분이 육류 섭취를 하게 되면 소화에 장애가 올 수 있어요. 펩신이라든지 위산이 적게 분비가 되면 오히려 얘네들이 소화가 잘 일어나지 않아서 이게 역류성 식도염으로 되기도 하고요. 또 이제 그 소화의 악순환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식물성 단백질을 추천드립니다. 불순물 없는 순 식물성 단백질인 파이토프로틴이 아미유트레이트에 있으니 그 제품은 조금 이따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백질을 봤고요. 이 단백질과 함께 또 근육을 이루어주고 있는 게 수분인데요. 근육은 수분이 7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육량이 많을수록 수분을 많이 담을 수가 있고, 또 근육량이 적으면 수분을 담는 그릇이 작기 때문에 내가 많은 물을 먹어도 세포에게 전달이 되지 않고 배출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 평소에도 수분 많이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이 수분, 물은요 생명을 유지하기도 하고, 그리고 노폐물도 빼주고, 그리고 체온 조절도 하고요, 그리고 혈압도 유지를 하고, 또 우리 그 신경 전달 물질의 원료이기도 하고, 그리고 피부의 탄력에도 도움을 주고요, 그 변비에도 예방이 되고, 이렇게 좋은 역할을 하는 그런 물이요, 정말 우리 몸 곳곳곳곳에 다 있는데, 근육의 70%가 있고, 그리고 뇌의 75%, 그리고 혈액의 80%, 그리고 심장의 79%, 뼈에도 있습니다. 뼈에도 22%가 있고, 그리고 간에도 15%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이유는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근감소증, 여기 얘기했죠? 이 근감소증이 있는 사람들을 봤더니 0.8리터를 먹었고요. 일반 사람들은 1리터 정도를 먹었을 때 한 20% 정도 부족하더라라는 그런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감소증이 오게 되면요, 갈증 조절 기능 장애가 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목이 마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근육량이 상당히 부족한 아가씨 시절에 목이 마르지 않았거든요.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 진짜 우리가 1%에서 한 2% 정도, 5% 이내에 목이 그 수분이 부족했을 때 갈증을 느끼고요. 그리고 10% 이상일 때는 우리가 그렇게 뭐랄까요, 그 심혈관계 거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20% 이상 수분이 부족하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수분이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근육의 양을 늘리기 뿐만이 근육량을 보충하기 위해서, 늘리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물을 많이 드셔야 된다, 그런 걸 제가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분 보충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럼 얼마나 먹어야 되나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한 1.8에서 한 2리터 정도 매일 섭취하시면 좋은데,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이 수분은요, 밤새 이 뇌세포가 물 공급을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뇌세포에게 물 공급도 하고, 그리고 우리 위장 라인에 또 수분이 공급되게 되면 또 여기서 이제 운동을 해서 또 변도 좀 이렇게 편하게 누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수분을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운동하고 영양하고 수분만 필요하냐? 아닙니다. 이 근육 성장의 원리에서 보면 근육이 찢어지고 나서는 항상 회복되는 단계에서의 휴식이 필요한데요, 자는 동안에 이 근섬유가 회복기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리한 운동을 매일 하는 게 아니라 고강도 운동을 하고 나서 24에서 48시간 이내에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거 보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근육이 어떤 역할을 하고, 또 근육이 또 이렇게 감소되는 근감소증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그리고 근감소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동, 영양, 수면, 휴식이 정말 필요하다, 여기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